안녕하십니까,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모니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수스 프로아트 시리즈 엔트리 모델 소개시켜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나신다면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프로용 모니터 중에 엔트리 모니터를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플래그십 상위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 여기 있습니다. 프로아트에서 나온 PA27UCGE 모델입니다. 모델명을 어떻게 분리하냐,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하는데 일단 27인치인 건 분명하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용 모니터의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스펙 읽기라고. 오늘은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스펙이. 모니터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스트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걸 한번 먼저 보고 와서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가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 PA27UCGE 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일단 모양을 보면요, 후드가 있어요. 전문가용 모니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후드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물론 후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 환경을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 후드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후드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양상으로는 뭐 일반 모니터랑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는 기본 정보라고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으로 적어놓은 거 보니까 4K고요, HDR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모니터입니다. 전문가용 모니터란 얘기죠.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돼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27인치 모니터고요. 제가 지난 시간 프로 모니터 설명하면서 27인치와 32인치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습니다. 32인치가 좋고 크면 클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니터는 내 바로 앞에 놓고 보는 거다 보니까 27인치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 이상은 노는 용도다 라는 얘기를 어설프게 잠깐 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당히 유효해요. 왜냐하면 27인치는 한눈에 전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이나 한눈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27인치보다 커지게 되면 조금 책상에서 멀어져야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용 모니터는 솔직히 24인치나 27인치가 훨씬 더 집중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전문가용 플래그십 모니터 27인치 아주 유용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K 해상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 물론 4K면 좋지만 4K의 가격이 비싸다면 나는 2K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2560 해상도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전제 조건은 사진에 한해서입니다. 영상일 경우에는 4K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K로 영상을 찍을 때 픽셀 바이 픽셀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는 4K 모니터이기 때문입니다. 픽셀 하나에 점이 생기거나, 뭐 예를 들면 카메라에 뭐 점이 하나 박혀 있거나 센서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에도 그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리사이즈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K의 영상을 찍었다면 4K로 봐야만 전체의 픽셀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K는 중요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4K를 한다고 해도 별도의 모니터를 써서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을 하게 되면 영상 화면은 좀 작게 들어가고 툴들이 막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4K냐 2K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또 제조사가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해상도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해요. 그리고요, 4K 다음에 HDR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야, 이건 뭐 어려운 얘기 다 나오네요. HDR은 이거는 좀 더 넓은 밝기 대역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면 돼요. 엄밀한 의미로 HDR에 대한 정확한 모든 내용들을 다 따져 물으려면 상당히 복잡해지긴 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예전에 만들었던 뭐 HDR이라든지 혹은 레퍼런스 모니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한번 다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어쨌거나 이 모니터도 HDR을 지원한다 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IPS 패널을 사용한답니다. 요거는 뭐 요즘에 이 프로용 모니터에 거의 표준적인 거예요. 물론 OLED나 새로운 모니터들이 막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정밀한 색 컨트롤이나 여러 가지 효용성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IPS 패널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IPS 패널을 사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페셔널 모니터의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밝기는 600니츠예요. 600니츠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갖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HDR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1000니트나 2000니트 혹은 그 이상의 밝기를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싱글 LCD를 사용하는 모니터에서는 6000니트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밝기를 올리기 위해서 백라이트를 밝게 하면 밝기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블랙이 고정돼 있고 밝은 것만 올라가면 좋은데 LCD는 빛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블랙도 같이 밝아져서 아무리 밝은 모니터라고 해도 블랙이 잘 살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어두운 모니터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계절을 표현한다고 그러나요? 그럴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600니트 정도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얘는 어떤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델타 2가 1 이하다. 요거는 델타 2라는 게 막 뭐 대단한 수치인 것 같고 대단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제일 안 좋을 때랑 제일 좋을 때의 차이가 얼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 이하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변화가 크지 않고 정밀하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명드린 엔트리 모델은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델타 2가 2 이하입니다. 2 이하만 해도 상당히 훌륭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1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 모델인 만큼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니터나 혹은 엔터테인먼트용으로 나오는 모니터들은 델타 2가 한 5 이하 정도만 돼도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즐기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페셔널용 모니터라면 정밀도가 좀 더 좋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는 1 이하의 어마무시한 델타 2 값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셀프 앤 오토 칼리브레이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모델은 이것 때문에 구매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모니터에 칼리브레이터가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들이 나오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산하고 있고요. 이 기능은 칼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정한 칼라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 나중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DCI P3 98%. 야, 이 100%도 아니고 98%는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마무시한 겁니다. 광색역이에요. 광색역 모니터에서 98%를 지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DCI P3 100%를 지원하는 모니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모니터 제조 환경,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차트를 살짝 뒤틀릴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DCI P3보다 약간 기울어져서 한 2-3% 정도 손실이 나오는 색 공간이 생긴다는 건데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100%라고 믿고 사용하셔도 돼요. 다시 말해서 DCI P3를 눈으로 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니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RGB 100%. 왜 100%겠어요?
DCI P3가 98%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sRGB보다 더 넓은 영역을 얘가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색깔이 좀 틀어지더라도 sRGB는 100% 들어올 수 있다. 그 안에는 다 들어간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레시 레이시 160Hz예요. 물론 이게 게임용 모니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160Hz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60Hz 정도면 솔직히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편집할 때 움직임이 많거나 코덱에서 때에 따라서는 화면의 흘림이나 이런 움직임이 거슬리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높으면 편리하긴 해요. 단점도 있습니다. 헤르츠가 높아지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래픽 카드가 그걸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패널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패널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색깔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패널이 무리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셀프 오토 칼리브레이션이 내장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이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160Hz짜리 패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HDR 600을 지원한다. 배사의 인증을 받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배사 인증이라는 건, 배사는 모니터를 생산하는 그 연합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HDR을 지원하긴 해야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하다가 최종 밝기를 기준으로 300니트, 600니트, HDR 600, HDR 30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HDR, 디스플레이 HDR 600이란 얘기는 600니트를 지원하는 모니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DR에 HDR10 혹은 HLG 이런 것들이 써 있죠. 요건 뭐냐면 HDR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썼던 그레이 감마 값이랑 다른 감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밝기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밝기가 이렇게 계단마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표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HDR10이라고 하는 요 규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비에서 사용하는 돌비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HLG는 이거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고 그래서 이 로그의 감마를 몇 개, 두 가지 로그의 감마를 섞어 놓은 건데 HDR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원을 한다는 거죠.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은 칼맨 레디가 되어 있죠. 요거는 아마 칼맨이랑 같이 해가지고 요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수스에서. 칼맨이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고 여기에 지원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 싱크 솔루션이 있는데 요거는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주변 밝기에 따라서 밝기를 조정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토 KVM, 마우스 키보드 하나 가지고 두 대의 컴퓨터를 컨트롤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게 KVM이에요. 근데 요거를 모니터에 요즘은 많이 내장이 됩니다. 왜냐면 모니터에 USB 허브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프로페셔널들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책상을 정리하는 데 유용한 기능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룩스 픽셀 테크놀로지. 이건 제 생각에는 아수스에서 내세우고 있는 강한 장점인 것 같긴 하는데, 일단 논 글레어 글라스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반사율이 낮은 유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도 블랙이 잘 재현되는 그런 기술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SB-C 타입에서 PD 96W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맥 유저라든지 혹은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 중에 노트북의 충전 기능, USB-C로 충전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쓰신다면 유용한 기능이겠죠. 바로 모니터에다가 그거 하나만 딱 연결해주면 충전도 되면서 모니터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허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 요게 이 제품을 가장 키포인트로 설명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쓸 거냐? 그러면 칼라리스트, 다시 말해서 영상에서 색깔을 정밀하게 맞추는 분들이나 혹은 사진을 하는데 색깔을 맞추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필름 메이커나 비디오 에디터, 영상을 할 때도 요긴하다
왜냐하면 4K 지원하죠, HDR 지원하죠, 다양한 컬러 스페이스 지원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게임 디벨로퍼. 아하, 이것 때문에 헤르츠를 높이려고 열을 올렸나 보네요. 주사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 동작이 움직이는 것들을 눈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게임용 모니터들이 헤르츠 높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 모니터의 키포인트는 제 생각엔 이겁니다. 셀프 칼리브레이션. 이게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정말 궁금하긴 하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야, 요거 뭐 이거 CMS계의 아주 그냥 오래된 담론이죠. 소프트 칼리브레이션이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냐, 뭐 다 떠나서 일단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된다는 건 모니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더 많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군들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비싸서 못 쓰는 거죠. 일단 이 플래그십 모니터도 기존에 나왔던 27인치 모니터에 비한다면 뭐 정밀한 모니터라고 할지라도 대략 한 3배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가격이 높다는 건 그만큼 구매하기 쉽지 않다는 거긴 하지만 전문가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기능은 써야 되니까 그 정도 가격은 리즈너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센서도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가 기존 모니터의 한 3배 정도다? 이거 엄청나게 싸진 거거든요. 지금도 경쟁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 보면 5배에서 심지어는 10배 가까이 된 가격에 판매하는 모델들도 수두룩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좀 내장 칼리브레이션과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좀 팍팍 넣어가지고 경쟁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격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프로아트 칼라 센터.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이거 뭐냐면 모니터를 한 대만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사 같은 데서는 똑같은 모니터를 여러 대 놓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격으로 관리해 가지고 모니터의 칼리브레이션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아주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회사 단위 혹은 뭐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해야만 하는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마다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다 센서 기억나세요? 이런 센서 들고 다니면서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서 다 맞춰주는 이런 전문적인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니터에 센서가 내장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원격으로 컨트롤해서 모니터들을 일 안 하는 시간대에 따다다닥 칼리브레이션을 맞춰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아수스 디스플레이 위젯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프로용 모니터일수록 제가 OSD 메뉴를 많이 써야 된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우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아주 유용하죠. OSD 이거 버튼 몇 개가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짜증나고 불편했는데 그걸 마우스로 연결해주는 것들을 지원한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오픈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픈박스. 일단 제가 이 모니터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받은 거라 이게 오픈되어 있는 데모 버전인지 아니면 실제 판매되고 있는 버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내용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짠! 테이프를 뜯고요. 짜잔! 요 박스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USB A 타입과 C 타입 있는 케이블, USB C 타입, C 타입 케이블, 그 다음에 HDMI 케이블 있고요. 그 다음에 HDR 케이블도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자, 요거는 DP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보니까 아하, 제가 너무 빨리 받았군요. 우리나라 전원 케이블이 아직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우리나라 전원 케이블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후드군요. 후드고요. 후드는 조금 이따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배사 규격 연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짜자잔, 요게 있습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컬러 칼리브레이션 테스트 리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되어 있고 수치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스펙인데 실제로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테스트를 제가 좀 해볼게요.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 VIP 멤버십 노티스, 매뉴얼, 그 다음에 프로아트 서티피케이션 기억나시죠? 요거 있고요. 요거는 짜잔, 요건 일단 집어넣고, 요거는 스탠드 밑인 것 같아요. 스탠드 밑에. 그리고 요걸 드러내면 요건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를 먼저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니터가 여기 있는데 모니터를 꺼내려면 스탠드로 꺼내야 되니까요. 아수스 스탠드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위쪽에서 요 나사를 돌릴 수 있게 나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시죠? 배사 이렇게 껴서 끼고 요 밑에 락을 딱 걸어주면 자, 꼈어요.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센서 뒤쪽에 마스킹 테이프 붙어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마스킹 테이프 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센서가 나오다가 에러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니터는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회전도 될 텐데. 오, 그렇죠. 27인치는 피벗 기능도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탠드는 동일하네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거랑.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아,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제품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드웨어 칼리브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메뉴는 기본적으로 파워 뭐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도 있어요. 이거 뭐 선택해야 될 게 많은 것 같네요. 후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쪽에 켄싱턴 락 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전원 스위치가 왜 중요한지. HDMI, 그 다음에 HDMI2, 그 다음에 DP1, 그 다음에 USB-C, USB-C 하나 더, 그 다음에 두 개의 USB-A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원 공급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그냥 USB 업링크 겸 다운링크 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요게 바로 프로아트 시리즈예요. 그러면 제가 잠깐 동안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2주 정도 써본 것 같아요. 2주 정도 이 PA27U-CG2라는 모델 아소스 프로아트 시리즈 모니터를 써봤는데요. 간만에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역시 사진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사람들은 좀 더 고퀄리티의 그런 영상 이미지를 보면서 오는 즐거움을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용기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분석하거나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만드는 사람이 고민해야지 쓰는 사람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평상시 쓰듯이 그렇게 모니터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니터를 평가할 때 너무 수치적인 거나 리뷰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눈으로 비교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빠른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자기 자신의 눈을 믿고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만의 색깔이 생깁니다. 남의 의견과 남의 눈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자기 색깔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장점과 아쉬웠던 점 정도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장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셀프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능은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모니터의 상태를 일정하게 해놓을 수 있다는 거. 한 회사의 뭐 디자인팀 여러 명이 동시 작업할 때 색깔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굳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다 세팅하지 않아도 얘랑 내장 센서랑 상관 개수만 맞춰 놓으면 모든 모니터를 그냥 내장 센서로 얘를 시뮬레이션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센서는 센서마다 오차가 있거든요. 내장 센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모니터를 모니터 제조회사의 것을 샀다 할지라도 내장 센서는 그 로트 번호마다 약간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외장 센서 하나를 기준점을 두고 얘랑 이 모니터랑 잡아놓고 또 다른 모니터랑 얘랑 기준점을 잡아놓으면 이 모니터를 기준으로 두 개를 맞추기 때문에 두 모니터의 색깔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죠. 원격으로 여러 대의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도 관리자가 직원들이 다 퇴근한 연후에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놔라 라고 명령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때문에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지원되죠. 내장 센서 있죠. 수많은 프로파일을 지원하죠. 거기다 HDR도 일정 부분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다? 더구나 후드도 줍니다. 이런 모니터는 지금까지 나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전문가용 모니터와 비교해도 평균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가 최고의 품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품질 있는 모니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에 비하면 가격이 2배가 아니라 4, 5배, 10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니터들 중에서 그 평균 값을 친다 그러면 얘는 월등히 평균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그런 모니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의 모니터보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전문가용 모니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HDR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HDR이 풀로 지원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HDR 영화라든지 아주 비싼 HDR 작업을 하지 않는 한 몇천만 원짜리 HDR 전용 모니터를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산다면야 말리진 않겠지만 그걸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니터들은 실제로 일반적인 목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밝아요. 그런 요소로 봤을 때 HDR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옵션으로 나눠놨어요. 여러분이 HDR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걸 공부하고 계시다면 연습용 모니터로서는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섯 번째는 OSD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게 티가 납니다. 보통 대부분 최근에 나오는 저가형 모니터들은 OSD를 어떤 한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다 동일하게 끼워 넣어요. 그래서 어떤 모니터를 보든지 통일감 있어서 좋긴 하는데 그것 자체가 퀄리티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마다의 모든 고유한 기능들을 다 재현해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프로아트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과 그런 것들의 모든 기능들을 아주 잘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OSD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보다도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프로용 모니터에서 중요한 요소는 OSD 메뉴를 쉽게 쓸 수 있게 앞쪽에 버튼도 배치하고 이런 게 편리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OSD 메뉴가 쉽게 정리되어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순서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USB-C 타입으로 파워를 지원한다는 거죠. 어떤 노트북이든지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하나만 연결하면 모니터도 컨트롤할 수 있고 데이터도 보낼 수 있고 KVM도 지원되고 충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편리하고요.
그리고 앞에 조도 센서라든지 혹은 접근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장시간 사용뿐만 아니라 잠깐 쉴 때 모니터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니터 앞에 잠깐 자리를 비우면 꺼지게 한다든지, 주변의 밝기가 변하는 환경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모니터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USB나 헤드셋 같은 그 포트가 모니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앞쪽은 생각보다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밑으로 있다는 건 바로 꽂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드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거,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대에 모든 걸 다 만족스럽게 얻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역시나 아쉬운 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개선해주면 어떨까라는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니포밀러티가 조금 떨어집니다. 유니포밀러티라는 건 전체적인 화면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쓰기에는 제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니포밀러티를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는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니터들은 가격대가 넘사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뺐다는 건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패널 자체가 주는 좀 한계점으로 보이는 유니포밀러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테두리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감안하고 쓰셔야 됩니다. 가운데에 중점적으로 사용하시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후드입니다. 후드가 있다는 게 만족스럽긴 해요. 후드 있다는 거 박수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 후드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한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제조회사나. 이거 좀 멋있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처음에 조립할 때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경고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나 있는 게 어딥니까? 이 가격에. 그래서 물론 여기다 무거운 거 올려놓거나 손으로 친다거나 이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가만히 놔두고 쓰는 모니터의 특성상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그러나 조금 더 개선하거나 좀 더 디자인을 개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한 아수스 프로아트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인 기능들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잡아서 쓰면 되거든요. 기본적인 사용자들은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줘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에 맞게 색깔을 틀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있거나 그 미묘한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폭넓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위젯 센터를 같이 이용하면 조금 더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는 조금 개발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막 개발하고 버전업이 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가끔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건 차차 개선되고 차차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다예요. 이 정도 기능까지 다 해결되면 이게 왜 150만 원이야? 내가 프로아트를 만들어도 한 300만 원, 500만 원씩 팔죠. 어쨌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모니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프로아트에서 나오는 PA276CGE 모니터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프로아트에서도 이제 점점 윗단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프로아트에서 미친 모니터들도 많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도 안 되는 기능들을 때려넣은 그런 모니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아주 저렴하면서도 엔트리 모델이지만 전문가용으로 쓸 수 있는 모니터도 소개하고 있어요. 새로운 모니터들이나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프로아트 모니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궁금한 거 밑에 질문 달아주시면 댓글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